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앞으로 이제 8주 동안 여러분들하고 영양사 중에서도 특히 단체 급식 관리라는 과목을 공부할 거예요. 예, 그래서 저랑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여러분 전부 다 합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 마지막이죠? 오리엔테이션 다 받으셨죠? 예,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급식 관리 어떻게 진행할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릴 거 제가 감기가 좀 걸려서 목소리가 조금 잠겼는데 예,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랄게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금방 회복돼서 올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급식관리 단체 급식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먼저 특징을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분들 단체 급식하면 어떤 생각 드세요? 예, 맞아요. 여러분들 진짜 실무로 이용하실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범위 자체가 굉장히 넓어요. 단체 급식은 뭐 영양학은 영양학, 식품학 딱딱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이게 어디다 딱 못 들어갔다 싶은 거 있잖아요. 급식 경영이라든가 뭐 인사 관리라든가 아니면 구매 관리라든가 이런 거 전부 다 단체 급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체 급식은 범위 자체가 굉장히 넓은 대신에 그 대신에 문제가 아주 깊이 있게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깊게 막 이거 또 보고 외우고 할 부분은 없는 대신에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거 내가 처음 보는 문제다 이러는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체급식 공부할 때는 정말 많이 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많이 보고 많이 문제를 푸시고 정말 열심히 하신 분들도 문제 풀 때는 이건 난 처음 보는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신에 단체 급식은 이렇게 처음 볼 때 아주 얕게 보라는 건 아닌데 그 대신에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다음번에 또 보고 안 와두셔도 되고 여러 부분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무 위주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영양사 자격증 따시면은 전부 다 이제 영양사 관련된 일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물론 따시고 딴 일을 하실 수도 있지만 따시면은 보통 영양사 일을 하시게 되는데 영양사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아요. 그쵸? 임상관리 하시는 영양사님, 병원에서 영양 상담해 주시는 분, 그 다음에 실제로 무슨 상담 영양사님도 계세요. 보건소 같은 데 가시면은.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냥 영양사 하나로 대표되는 직종은 단체급식 영양사일 거예요. 하얀 가운 입으시고 메뉴 짜고 관리하시는 그분이 이제 급식관리 영양사거든요. 우리나라도 급식관리 영양사님이 거의 90% 이상 차지할 정도로 단체급식에서 많이 근무를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여러분들이 강의하실 급식관리 단체급식은 그 급식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따라서 제가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저랑 공부하는 동안은 내가 영양사다. 직접 영양사로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에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구매도 하고 메뉴도 관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회계까지 한다라고 생각하고 하시면 훨씬 더 이해하시기 편하고 외우시기도 굉장히 편해지거든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영양사 자격증 따셔서 실제로 일을 하시면은 내가 배웠던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실무 위주로 저도 실무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시기 쉽게 실무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해하시긴 좀 편할 거예요. 그리고 단체급식 이제 시험 나오는 특징은요. 이게 아무래도 단체급식은 어떤 학문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트렌드가 자주 바뀌는 편이에요. 법률도 자주 바뀌고 그래서 작년에 바뀌고 또 올해도 바뀌고 이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트렌드 같은 건 제가 그때 맞춰가지고 맞춰드릴게요. 그리고 요즘에 와가지고는 약간 좀 실무 위주로 가요. 예전에는 그냥 약간 겉핥기식으로 예를 들자면은 내가 무슨 손익분기점이란 무엇을 얘기하는가 이렇게 물어가지고 손익분기점의 정의를 답하는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요즘은 뭐 한 끼당 4,000원에 팔고 내가 무슨 관리비가 얼마고 인건비가 얼마가 든다면 과연 몇 끼를 팔아야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가 이런 식으로 실무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메뉴를 예를 들자면은 내가 메뉴를 잘 짜려면 어떻게 짜야 되는가 그럼 뭐 영양소나 이런 거 고려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제는 다음 보기 중에서 잘 짠 메뉴는 무엇인가 뭐 쌀밥에다가 뭐 김칫국에다가 이렇게 고르는 문제 그렇게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실무라든가 계산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좀 잘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양사니까 실제로 원가 관리도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업할 때 좀 설명을 드리면은 맨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여기다가 키워드를 몇 개 적어 드릴 거예요. 이거는 아무래도 1시간 수업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약간 방향을 못 찾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요번 시간에는 요게 키워드다. 요거 위주로 할 거고 제가 처음에 키워드 적어 드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수업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제가 키워드 위주로 문제를 좀 내드릴 거예요. 그거를 요 시간 끝나고 요 다음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프린트를 제가 저 앞에 놔둘게요. 그러면은 그걸 풀어보시고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짝짝짝짝 해가지고 키워드 요런 거 나왔고 실제로 기출문제 요런 게 있다라고 다시 한번 풀고 시작을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챕터마다 제가 한 챕터 나가면서 실제로 기출되었던 문제도 좀 짚어드리고, 예, 좀 중요하게 해야 될 부분은 제가 체크를 좀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제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범위가. 바로 시작할게요. 네, 그래서 1장 보시면은 급식관리 이론서 1장 개요라고 나와 있죠. 이 개요 시간에는 우리가 단체 급식에는 어떠한 유형이 있다. 이런 건 안 외우셔도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쭉 설명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단체 급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처음부터 급식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따라서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예를 들자면 급식관리, 메뉴관리, 구매관리, 시설관리, 위생관리 쭉 나갈 건데 하나하나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큰 그림을 그리고 시작하세요. 아, 급식은 이렇게 이루어지지. 그 중에서 나는 지금 급식 관리를 하고 있는 거야. 나는 그 다음 과정인 메뉴 관리를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저랑 공부할 때는 처음에 큰 그림 그리시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세세하게 갈 거예요. 세세하게 가고 맨 마지막에 시험 보시기 전에 한번 큰 그림을 다시 그리셔야 돼요. 그래야지 범위가 너무 넓으니까 아, 이거는 어디에 해당하는 문제다라는 게 그때 머리에 떠오를 수 있도록. 그래서 찾아보시면은 개요는 급식, 단체 급식에는 어떤 게 있다라는 거 정의하고 우리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거 제가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 식단 관리 나오죠. 식단 관리에 있어서는 실제로 메뉴를 짜볼 거예요. 식단 작성하고 평가하는 거, 그 다음에 메뉴 개발하는 거 이런 것까지 할 거고, 세 번째 구매 관리인데 구매 관리가 뭐냐면 말 그대로 식단 짰죠 앞에서. 그러면은 예, 쌀이라든가 미역이라든가 이런 거 구매할 거예요. 구매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검수도 해야 되고 저장도 해야 되고 저장 관리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 생산 및 작업 관리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단체 급식은 뭐예요? 대량 조리예요. 다량 조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라든가 그 다음에 보관하고 내가 배식하는 거까지 할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급식 품질 관리라든가 급식소 작업 관리 이런 거를 할 거고, 다섯 번째 위생 안전관리에서는 우리가 작업 공정별로 뭐 식재료 위생이라든가 그다음에 시설 위생이라든가 이런 거 다 배울 거고, 여섯 번째 시설 설비 관리에 있어서는 급식소 시설 있죠. 예, 그거 설비 관리하는 거 배울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 원가 및 정보 관리인데 요게 요즘에 와가지고 좀 뜨고 있는 챕터예요. 예전에는 원가 관리 같은 거는 별로 안 했었는데 요즘은 원가 관리를 영양사들이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끼의 단체 급식 같은 경우 뭐 4,000원, 4,500원 하게 되면 그 중에서 과연 재료비를 얼마를 써야 되고 인건비를 얼마나 써야 되고 경비를 얼마나 써야 된다는 거, 그런 거 실제로 하는 게 이 원가 및 정보 관리예요. 그리고 여덟 번째 인적 자원 관리인데 이거는 사람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어린 나이에 시작을 하게 돼요, 영양사를. 근데도 가면은 조리사님들, 이제 일하는 여사님들, 나이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 사람들 다 관리하고. 참 이상한 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사람이 이제 3명 이상만 되면 그렇게 폐가 갈려서 싸우세요. 그거 사람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리고 인적자원 관리. 그리고 아홉 번째는 마케팅 관리. 제가 요번 시간에 배우겠지만 이제 단체 급식하고 외식하고 경계 자체가 되게 모호해졌어요. 예전에는 급식하는 사람들은 굳이 밖에 나가서 안 먹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의도나 아니면 이런 데 가서 먹게 되면 이 급식에서 먹느냐 아니면 밖에 나가서 먹느냐를 이렇게 사람이 따지게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마케팅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급식만 한 끼 간단하게 때운다 이런 생각에서 이제는 여기서도 내가 만족을 느끼고 서비스를 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마케팅 관리할 것이고, 마지막에 급식 경영인데 급식 경영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거기 하면서 제가 개요 쪽에 넣기도 했는데 이게 급식 경영이라는 걸 제가 왜 맨 마지막으로 뺐냐면 요게 2년 전에는 급식 경영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저희가 4챕터로 나눴었거든요. 그때는 그 중에서 하나를 차지할 정도로 문제 한 4분의 1을 이 급식 경영에서 나올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파트였었는데 이 급식 경영 자체가 이 우리들이 얘기하는 이 시험 과목 분야에서는 조금 안 중요해지긴 했어요. 그래서 개요 쪽으로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실무로도 많이 활용할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마지막에 좀 넣어놨어요.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 그 영양사 시험 목차 안에는 급식 경영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나온다면 이 개요 파트에서 나오게 돼요. 요거는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할 때. 자, 그러면 이제 정말로 수업을 시작할게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키워드 적고 시작할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단체 급식이란 무엇인가? 개념, 그리고 목적, 단체 급식을 왜 하느냐라는 거. 그 다음에 단체 급식에 문제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개선 방향. 개요다 보니까 이번 시간에는 단체 급식이 뭐다라는 거를 좀 주로 할 거예요. 그래서 단체 급식의 개념하고 단체 급식 왜 한다? 목적. 그리고 단체 급식의 문제점과 이런 문제점이 있다면 가만히 두고 볼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할게요. 그래서 1번 급식산업의 정의와 분류 들어갈게요. 급식산업의 정의라고 하면은 급식산업은 애초에 어디서 시작을 했냐면 우리가 환대산업이라는 게 있어요. 환대산업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을 맞이해가지고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우리가 환대산업이라고 부르는데 가장 대표적인 건 뭐 관광업이라든가 호텔업이라든가 그 중에 우리가 이 급식도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급식산업은 가정 외의 장소예요. 집에서 먹는 게 아니라 가정 외의 장소에서 줄 긋게요. 상업성 및 비상업성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외식 단체급식, 줄 긋게요. 외식 단체급식을 포괄하는 업체들로 구성된 산업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상업성 및 비상업성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 왜 상업적이다, 비상업적이다 이건 뭐냐면 이거를 해서 돈을 벌면 상업적인 거고 돈을 안 벌면은 비상업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업성 및 비상업성 목적으로 외식 단체급식을 포괄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급식산업의 분류인데 여기는 별표 하나만 할게요. 급식산업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어떤 식으로 분류했었냐면 여러분들 태어나시기 전인 것 같아요. 1990년대? 80몇 년도 이때는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안 했었고 어떻게 구분을 했었냐면 이건 적지 마세요. 제가 참고로 적어드리는 거예요. 상업성하고 위에서 말씀드린 상업성, 비상업성 급식이라고 분류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단체 급식은 전부 다 돈 벌라고 하지 않았어요. 단체 급식은 어떤 회사가 있어. A 회사가 있으면 거기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복리후생으로 우리 회사 다니면은 밥도 준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빨리 식사하고 그냥 가서 또 일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만든 것이 비상업적인 단체 급식이었었거든요. 근데 요게 하다 보니까 단체 급식임에도 불구하고 상업적인 급식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분류를 안 하고 이제는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 외식업하고 단체 급식으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외식업이라고 하면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상업성의 목적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음식을 제공하는 업체들로 구성된 산업인데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아는 누구든지 들어가서 돈 내고 사 먹을 수 있는 거. 무슨 김밥 해븐이라든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아니면은 저기 무슨 프랜차이즈라는 무슨 햄버거 가게라든가 이런 데가 전부 다 외식업에 들어가는 거고 단체 급식이라는 거는 제가 동그라미 2개 할게요. 큰 특징이 2개 있어요. 단체 급식은. 직영 및 위탁의 형태로 조직의 동그라미 특정 구성원들에게 두 번째 동그라미 지속성. 지속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업체들로 구성된 산업을 우리가 단체 급식이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육기관이나 산업체,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군대급식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특정 구성원들이라는 거는 거기 그 단체에 해당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슨 대학교에 나오면 대학교 여러분들이 급식 식당 가봤죠. 거기는 그 대학교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걸 특정 구성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만약에 A전자 직원 식당이다라고 하면은 A전자 직원들이 와서 식사를 하잖아요. 그게 특정 구성원이에요. 바깥에서 와서 물론 먹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 이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지속성이라는 거는 어제도 먹고 오늘도 먹고 이 사람이 이 회사 다니는 한은 거기를 이용하게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지속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단체 급식은 반드시 2가지 특정 구성원이 지속적으로 식사를 한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간단하게 옆에 칸에 여러분들이 조그맣게 표 하나 그려볼게요. 자요, 2가지로 구분했죠. 외식업하고 단체 급식. 구분을 했으면 요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건데 제가 머리 한번 정리해드리려고 그려드리는 표예요. 아까 식사하는 사람들 있었죠. 식사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피급식자라고 부르죠. 급식자는 이렇게 급식 제공하는 사람들, 영양사나 조리사나 조리원들 급식자라고 부르고, 피급식자는 이제 먹힘을 당하는 사람들, 식사하시는 분들이에요. 피급식자가 단체 급식 같은 경우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특정인이라고 불렀어요, 제가. 그렇죠? A전자 식당이면 A전자 사람들, 그 다음에 무슨 자동차면 그 자동차 사람들. 그러면 외식업 같은 경우는 특정인이 물론 내가 여기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맨날 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스낵이라고 그러면 좀 조금 그렇고, 지나가시는 분들 아무나 오실 수 있어요. 우리가 요거를 불특정인이라고 불러요. 외식업은 불특정인들이 식사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단체급식은 거의 특정인이 식사를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속성 쓸게요. 지속성. 단체급식은 지속성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그 회사에 속해 있는 한은 그 회사 직원 식당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외식업은 지속성이 없죠. 그 다음에 메뉴 할게요. 메뉴는 우리 아직 안 배웠으니까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메뉴는 한 가지는 고정 메뉴고 한 가지는 변동 메뉴예요. 고정 메뉴라는 거는 그 메뉴가 계속 365일 있는 거고, 변동 메뉴라는 거는 어제는 삼겹살이었는데 오늘은 김치찌개 나오고, 이런 식으로 메뉴가 계속 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외식업은 고정 메뉴, 변동 메뉴. 고정 메뉴예요. 그렇죠? 설렁탕 집에서는 항상 설렁탕 우리가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단체 급식 같은 경우는 어제 설렁탕 나왔는데 오늘 또 설렁탕 나왔어요. 영양사 정말 메뉴 못 짠다. 360을 설렁탕 먹으라 그래라고 화나잖아요. 식판 날라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영양사는 우리가 변동 메뉴를 많이 쓰게 돼요. 그 다음에 단가 할게요. 단가. 우리가 보통 식단가라고 부르는데, 식단가 한 끼당 얼마냐라는 거예요. 그냥 보통 단가, 식단가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단가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은, 이것도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한 가지로 고정되는 경우가 있고 다양한 경우가 있어요. 급식 같은 경우는 고정돼 있겠죠. 메뉴가 4,000원, 4,500원 이런 식으로 한 끼당 얼마가 고정돼 있는 경우가 많고요. 외식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짜장면은 뭐 6,000원, 짬뽕은 8,000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식단가가 다양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요 할게요. 수요. 수요라는 건 뭐냐면 얼마나 이용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가지도 제가 두 가지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수요가 거의 일정한 경우가 있고 수요가 굉장히 변동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단체 급식은 그래도 일정한 편이에요. 그렇죠? 어제 200명 먹었는데 오늘 갑자기 3,000명이 먹고 이러진 않아요. 그죠? 단체 급식은 웬만하면 예를 들자면 A전자가 있으면 A전자 직원이 200명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몇 명 안 바뀌거든요. 근데 외식업 같은 경우는 갑자기 식수가 쫙 늘어났다가 어느 날 파리만 날리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정하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제가 정리해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워낙에 여기 잘 알고 계세요. 근데 그거 저희가 단체급식 배우면서 다시 한번 정의 제가 해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외에도 무슨 설비 투자라든지 설비 투자 같은 건 어디가 많이 들어가겠어요? 어디가 처음에 시작할 때 돈이 많이 들어요? 당연히 외식업이 많이 들죠. 잘 꾸며놔야 되고 인테리어도 근사하게 해야지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이거 불특정인을 우리가 유혹해야 되는 거니까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서비스 같은 거. 서비스도 당연히 이제 외식업 쪽이 약간 우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 와가지고는 사람들이 단체급식에 와서도 약간 서비스를 많이 바라세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정리를 안 했거든요. 근데 둘 중에서 만약에 어느 쪽이 서비스가 좀 더 우위에 있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외식업이 우위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외식하고 단체급식을 비교하는 문제들이 나왔었어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다음 중에서 보기 중에서 외식업에 속하는 업종은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우리가 단체급식을 외식업과 단체급식으로 구분했을 때 단체급식에 해당하는 급식소는 어디냐? 라고 하면은 딴 데는 무슨 뭐 피자헛이라든지 맥도날드라든지 호텔 식당 이렇게 해놓고 하나는 어디 초등학교 식당 이렇게 나오면은 단체급식 식당을 구분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급식산업의 최신 경향 할게요. 급식산업의 최신 경향은 뭐냐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었죠. 급식산업은 트렌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변하는데 여러분들이 어쨌거나 여러분들 어릴 때 하고 지금하고 또 틀려요. 트렌드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급식이 단체 급식이 변하고 있다라는 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위탁 경영인데 예전에는 위탁 급식이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위탁 급식은 우리나라는 위탁급식을 좀 대기업에서 많이 하는 편이에요. LG 아홈이라든가 삼성 에버랜드라든가 삼성 에버랜드 회사죠. 예, 거기서 한다거나 웰스토리로 바뀌었죠. 웰스토리하고 그다음에 신세계라든가 뭐 동원이라든가 한화라든가 예, 그런 데서 다 급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위탁 경영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예요. 위탁 경영 반대되는 말이 뭐냐면 직영이거든요. 직접 운영한다라고 해서 근데 위탁 경영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었는데 단체 급식에서 왜 상업성하고 비상업적인 급식이었었는데 요게 어쩔 수 없이 단체 급식하고 외식업으로 구분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분명히 단체 급식임에도 불구하고 상업적인 급식이 생겨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그러거든요. 그 업체들이 누구냐면 이 단체 급식 위탁 경영 업체들이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예전에는 요렇게 두 개로 나뉘어가지고 요거는 상업성 급식, 요거는 비상업적인 급식이라고 나눠져 있었는데 요게 점점 이렇게 돼가지고 합쳐진 거예요. 요렇게. 중간에 낀 애가 뭐냐면은 위탁 급식 업체들이에요. 저기는 단체 급식을 하면서도 돈을 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프랜차이징. 프랜차이징은 뭐냐면 이제 브랜드가 단체 급식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대학교 식당이나 이런 데 보면 뭐 아따리라든가 이런 떡볶이 들어가고 조스 떡볶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브랜드들이 단체 급식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사실은 단체 급식이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오래되진 않았는데 단체 급식이 처음 시작한 거는 저기 미국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면서 뭐 레모네이드 팔고 이러면서 시작을 한 건데 거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거의 한 100년 앞선 거잖아요. 그래서 외국 선진 이런 단체 급식을 보면 우리나라가 어떤 식으로 발전할 것인가라는 게 조금 보여요. 그렇잖아요. 제대로 먼저 시작했으니까 이렇게 발전을 해왔고 우리가 어떻게 발전을 할 것인가가 보이긴 하는데 거기도 위탁급식이 엄청나게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화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외국 나가보면 뭐 피자헛이라든가 스타벅스라든가 이런 게 그냥 급식에 들어와 있어요. 급식시장에 가면. 프랜차이즈가 됐고 그 다음에 사업이 다각화됐다는 거. 그 다음에 케이터링 서비스라는 것도 실시를 하고요. 케이터링 서비스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급식 업체들도 무슨 캐터링 하잖아요. 근데 그 케이터링 서비스라는 게 사실은 이렇게 벌크로 배달을 해서 갖다 주는 걸 케이터링 서비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 뭐 웨딩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집에서도 만약에 집들이를 할 때 뭐 20인분, 30인분 뭐 호텔 같은 데서 포장해서 갖다 주죠. 그게 케이터링 서비스예요. 그런 것도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프리미엄 급식이라고 사람들이 왜 단체 급식이라고 한다면은 비싸면은 아주 몸서리를 치더라고요. 요즘은 뭐 짜장면 같은 경우는 7,000원, 8,000원에도 먹잖아요. 예전에 짜장면 3,000원 할 때도 급식은 2,000원이었어요. 근데 요즘 짜장면은 2배가 올라서 7,000원, 8,000원 하는데 급식은 여전히 3,000원, 4,000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머릿속에 급식은 좀 싸다라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와가지고는 약간 프리미엄 급식이라고 해서 5,000원, 6,000원짜리, 7,000원짜리 단체 급식도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이러면서 서비스를 요구하고 급식도 좀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요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친환경 급식. 그 다음에 IT와 웰빙 같은 거, 그 다음에 가정식사 대체품이라고 HMR도 많이 활용하게 됐다는 거고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 식권 같은 거 있잖아요. 식권이라는 거 아세요? 급식 밀 쿠폰. 그래서 예전에 뭐 종이로도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자판기에서 뽑아서 종이로도 주고 아니면 이렇게 딱딱하게 만들어가지고 재활용하기도 하고. 근데 요즘은 스마트폰에 거의 심어주거든요. 스마트폰에 심어가지고 찍고 없어져야 되더라고요. 자꾸 활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찍고 없어지는 건데 요즘엔 그래서 이거 홍채로도 해요. 식권을. 가가지고 그 앞에 가가지고 식권 앞에 이렇게 눈 갖다 대면 이렇게 딱 한 끼 먹게 되고 좀 특이한 거는 혈관도 해요. 지문도 당연히 하고
그래서 앞에서 본인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 옛날에 보던 그 SF 이런 영화 보는 것처럼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팔을 이렇게 딱 걷어가지고 이게 있거든요. 하면은 그 앞에다 혈관 이렇게 갖다 대면은 한 끼 누구 환영합니다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문보다 이 혈관이 더 사람들이 다르대요. 혈관이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식권이 많이 발달을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체급식의 정의와 목적인데 이 부분이에요. 단체급식은 왜 하느냐, 과연 단체급식을 왜 하느냐. 예. 왜 하는 것 같아요? 편하니까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일단 정의 한번 볼게요. 정의는 기숙사나 학교나 병원, 산업체 등에서 우리가 위에서 이미 정의 한번 배웠어요. 반드시 두 가지 들어가야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특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음식을 공급한다. 두 가지 꼭 들어가야 우리는 단체급식이라고 불러요. 근데 두 번째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에 의하면 집단급식소에 동그라미 할게요. 집단급식소라는 게 반드시 단체급식을 뜻하는 건 아니지만 집단급식소의 정의는 이 두 가지 말고도 한 가지가 더 들어가야 돼요. 뭐냐면 영리를 목적으로 아니한다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이게 뭐예요? 비상업적인 급식이라는 거거든요. 이 말이 들어가고 두 번째 특정 다수인, 세 번째 계속하여.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두 가지로 분류해서요. 제가 단체급식의 정의 얘기해 주세요. 이러면은 특정인들이 지속적으로 급식을 하게 되면 단체급식이에요. 하지만 식품위생법에서는 아직까지 집단급식소를 영리를 목적으로 아니한다라는 말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다음 항목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그래서 기숙사나 학교나 병원이나 사회복지사업 등등 쭉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은 제2조 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는 동그라미 할게요. 1에 몇 명?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항 마에 의하면 위탁급식 영업이란 말이 식품위생법에도 이제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집단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서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이다. 그래서 저도 이제 급식 쪽에서 굉장히 오래 일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법률이 굉장히 늦게 따라와요. 여러분들도 이제 조금 더 나이 들면 이상하다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법은 없어. 이런 게 많은데 위탁급식 영업도 실제로 위탁급식이라는 게 생겨나고 10년 이상 있다가 생겨났어요. 법률상으로는. 그래서 여기서는 당연한 것처럼 어떤 문제가 많이 기출되었었냐면은 단체급식의 정의 물어보는 문제가 제일 많았어요. 요거를 약간 꽈서 단체급식의 영양적인 특징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봐도 특정인에게 지속적으로 식사를 제공한다. 그냥 단체급식이란 무엇이냐? 특정인에게 지속적으로 식사를 제공한다. 그 두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집단급식소의 이제 식품위생법상의 정의를 얘기할 때는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거를 우리가 집단급식소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목적 할게요. 단체급식의 목적. 단체급식의 목적은 별표 2개만 할게요. 여러분들 왜 그런 거 못 느끼세요? 내가 문제가 쭉 나오잖아요. 단체급식이 막 30몇 문제 이렇게 나오면은 첫 문제 딱 막히면 되게 속상하죠. 자꾸 그게 머릿속에 그게 가가지고 두 번째 가도 첫 문제, 세 번째 가도 첫 문제 자꾸 그러잖아요. 첫 문제가 단체급식의 정의 아니면 목적이었어요. 지금까지는 거의. 그래서 두 번째 목적이 굉장히 중요한데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우리들이 공통적인 목적이고요. 공용의 목적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고유의 목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나중에 이따가 단체급식을 분류할 거예요.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에서 단체급식 분류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자면 식수로 분류를 할 수도 있어요. 1000식 이상 되는 지점들 아니면 100식 이상 되는 지점들 분류를 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분류하는 방법은 뭐냐면 피급식자, 먹는 사람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이에요. 초등학교 급식, 중학교 급식, 산업체 급식, 병원 급식, 군대 급식. 먹는 사람에 따라서 과연 여기 어떤 사람이 먹느냐. 초등학생이 먹으면 초등학교 급식, 중학생이 먹으면 중학교 급식 이렇게 분류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따라서 고유의 목적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렇게 여러 카테고리별로 분류를 하지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초등학교 급식, 중학교 급식, 그 다음에 뭐 군대 급식, 병원 급식 이렇게 막 분류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런 급식이 이루어지는 데는 어디든지 갖는 목적이 있어요. 건강을 증진시킨다거나 이러는 거. 그걸 우리가 공통의 목적이라고 부르고 각각의 가지는 고유의 목적들이 또 있어요. 병원 같은 경우는 환자들 빨리 치료해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고유 목적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공통의 목적은 피급식자, 식사하는 사람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우리가 공통의 목적의 첫 번째라고 꼽고요. 그 사람 건강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좋은 음식 먹여야 되고. 두 번째는 편리성을 제공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렇죠. 일일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음식 안 싸와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먹으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비용 절감할 수 있다는 거는 각각 왜 집에서 떡볶이를 1인분 1인분 따로 만들 때 하고 2인분 같이 만들 때 하고 2인분 같이 만들 때가 금액이 좀 적게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비용이 절감될 수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인간관계 육성과 사회성을 함양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저도 요즘 와가지고 약간 좀 고개가 갸웃해요. 요즘 사람들이 하도 이게 혼식을 하다 보니까 혼밥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급식업체도 예전에는 인테리어가 이렇게 근사한 건 아니죠. 이렇게 보통 인테리어 급식하면 단체 급식 인테리어 하면 하나였어요. 이렇게 6명 쭉 앉는 거죠. 군대처럼. 이렇게 됐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렇게 4인이 앉을 수 있는 이쁜 테이블로 바뀌더니 요즘에 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2명만 이렇게 앉는 테이블로 바뀌더니 요즘에는 이렇게 있다는 식당이 그럼 여기다 이렇게 쭉 의자를 갖다 깔아줘요. 이렇게 벽 쪽에다가 혼자 먹으라고. 예. 그러니까 요즘 혼자 식사하는 분들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 이 사회성 함량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사회성 함량이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피급식자에 대한 휴식처도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원의 효율적 경제적인 활용에 기여할 수 있다. 요거 약간 애매하게 들릴 텐데 자원의 효율적 경제적인 활용에 기여한다는 거는 여러분들 왜 캠페인 같은 거 하는 거 보다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영양사 하시다 보면 TV에 갑자기 많이 나오는 게 있어. 어느 순간 막 여주가 몸에 굉장히 좋다고 그러고 어느 순간 양파가 너무 좋대. 그러면 그거는 그 해에 많이 생산된 농산물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식에 있어서도 이번에 요즘 양파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감자가 너무 비싸요. 감자가 별로 안 나와요. 그래서 양파 갖고 김치도 만들어라, 양파 라면도 끓여라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들이 과잉 생산된 거는 이제 단체 급식에서 좀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자원을 효율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유의 목적. 예, 이게 정말 중요하죠. 고유의 목적은 첫 번째 산업체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아는 회사 그런 데가 다 산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데는 생산성 향상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함이다라고 했는데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건 뭐냐면은 왜냐하면 자기들이 만약에 밖에 나가서 일일이 밥을 먹어야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귀찮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직원식당이 딱딱 있어 봐. 저기 공장이에요. 근데 직원식당이 딱 있어. 그러면 거기가 막 뛰어가가지고 12시 되자마자 미친듯이 뛰어가가지고 밥 5분 만에 딱 먹고 족구 한 판 하고 딱 일하고 그죠? 훨씬 더 효율적이고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리고 두 번째 복리 증진은 예전에는 사실 조금 못 살고 못 먹던 시절에는 저 회사는 식당도 있대. 저 회사 가면 식사도 해주고 식사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복리 증진 그 회사에서 이 사람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수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학교는 바람직한 식습관을 형성하고 교육활동의 효과도 증진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병원은 질병 치료 및 회복을 증진하고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군대는 군력을 증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은 가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가 있고 아동복지시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도 아주 건강하게 육성을 시키겠다는 거. 교도소는 우리가 교정활동을 지원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문제가 두 가지로 나올 수가 있는데 다음 중에서 보기 중에서 단체 급식의 공통의 목적이 아닌 것은 하면서 고유 목적이 하나가 낄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뭐 건강 증진, 그다음에 편리성 제공 이런 게 나오는데 환자의 건강 회복 이렇게 나오면 그건 공통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건 고유의 목적인 거죠. 병원에.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유형으로 나오냐면 다음 우리가 단체 급식의 목적을 분류해 놨는데 그 연결이 잘못된 것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산성 향상과 복리 증진은 학교의 목적이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각각 연결할 수 있거나 아니면 공통의 목적, 고유의 목적 서로 분류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단체 급식의 순환 과정 한번 볼게요. 단체 급식의 순환 과정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영양사로 급식 쪽에서 일을 하시게 된다면 우리가 보통 주기라고 부르는데 이 일이 반복되는 그걸 우리가 주기라고 부르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이게 하루에 한 번씩 일이 반복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화장하고 세수하고 그 다음에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고 그 마찬가지로 이런 영양사의 주기가 얼마 만에 한 번씩 돌아오냐면 영양사의 주기도 하루예요. 그렇죠. 급식이 이루어지고 끝나고 그 다음날 또 급식이 이루어지고 끝나고 그래서 그 주기를 하나로 쭉 연결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연결해 놓은 거는 저랑 여러분들이랑 앞으로 진도 나갈 순서기도 해요. 이 칩으로 맞춰서 제가 진도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영양사예요. 내가 영양사 일을 해야 돼. 출근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일을 시작하게 되냐면 바로 급식하는 거 아니잖아요. 맨 처음에 수요 예측을 해야 돼요. 수요 예측. 과연 몇 명이 먹을까? 오늘은 수요 예측을 하는 거죠. 예전에는 사실 수요 예측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요즘은 수요 예측이 많이 중요해진 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외식업하고 오히려 경쟁을 해야 될 정도로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서비스도 많이 요구하고 메뉴 자체의 질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수요 예측이 중요해요. 만약에 내가 저기 산골짜기에 배를 타고 들어가는 섬에 산다. 거기는 우리 식당밖에 먹을 데가 없다. 그러면 수요 예측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200명 있으면 200명 다 먹어요. 여기서. 한 명이 배 타고 나가면 199명이고. 그런데 여의도 쪽에 여러분들이 저기 증권사에서 급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막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이러면 사람들이 다 나가. 그리고 오늘 갑자기 벚꽃은 흐드러지게 피었을지언정 비가 와. 다 들어와. 그래가지고 수요 예측하기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수요 예측은 날씨도 봐야 되고 인과적인 요인도 봐야 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수요 예측을 일단 해요. 수요 예측을 했으면 메뉴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어떤 메뉴를 짤 것인가. 그 메뉴를 짰어요. 그럼 소요량을 파악하는 거죠. 과연 얼마가 들 것인가. 똑같이 내가 미역국을 한다고 해도 미역 양을 얼마나 잡을 것인가 이거는 틀려져요. 겨울이나 여름에 따라서도 틀려지거든요. 양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구매를 하시는 거죠. 실제로 구매를 한 다음에 물건이 들어오겠죠. 검수하셔야 돼요. 물건 잘 들어왔나. 그 다음에 그거를 당장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창고에다 저장을 하실 수도 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조리를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음식 조리를 해요. 그러고 나서 배식, 우리가 서비스라고 부르거든요. 이 과정을. 그래서 급식을 실제로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음식이 다 팔렸어요. 그러면 회계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원가 관리. 과연 오늘 몇 끼가 나갔고 인건비는 얼마나 들었고 재료비는 얼마나 들었다라는 거 회계를 한 다음에 근데 내가 한 끼당 4,000원을 주고 팔았는데 내가 마음이 넓은 영양사다 보니까는 재료비를 3,000원을 쓴 거야. 그래가 인건비를 1,000원을 썼어. 경비가 또 500원 들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계산을 쭉 해보니까 한 끼 팔아서 500원씩 적자가 났어. 팔면 팔수록 적자인 거예요, 내가. 우리 엄마한테 메꿔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러다 보면 오늘 너무 많이 썼구나. 내일은 좀 줄여야겠다. 이게 피드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들어가는 거죠. 물론 금전적인 걸 수도 있고 오늘 내가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새로운 메뉴를 개발을 했어. 짜장라면이라고. 그래서 급식을 했더니 사람들이 나한테 막 판 던지고 난리 났어. 맛없다고. 영양사 네가 다 먹어라 이러고. 그러면은 그 메뉴를 내가 다시는 안 넣겠죠. 그런 식으로 계속 피드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 계획, 실시, 평가. 요거는 경영의 가장 기본적인 3대 기능이에요. 우리가 경영 관리할 때 플랜 2C. 이거 많이 들어봤죠? 플랜 2C. 그래서 계획에 해당하는 거는 우리가 인력 계획하고 영양 계획하고 메뉴 계획하고 운영 계획하고 구매 계획하고 계획은 우리가 찾기가 너무 쉬워요. 뒤에다 계획이 붙었어. 식단 계획, 영양 계획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실시는 실제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식단 작성하고 구매 검수, 저장, 조리, 생산, 배식 이런 거 전부 다 2에 들어가는 거고 평가. 이렇게 식사가 나갔으니까 평가해야겠죠. 내가 메뉴 평가하고 원가 관리하고 각종 일지 재고조사 이런 것들이 다 평가에 들어가는데 이거는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다음 중에서 연결이 잘못된 것은 하면서 내가 계획에 들어가는 거 인력계획, 영양계획이 아니라 식단 작성, 구매 이렇게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다음 보기 중에서 실시에 해당하지 않는 것 아니면 다음 보기 중에서 평가와는 거리가 먼 것 이렇게 하게 되면 골라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저랑 하면서 어차피 계속 나올 거니까 그때그때마다 업데이트 하세요. 지금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는 제가 지금 나온 단체 급식의 순환 과정은 여기 첫 시간에 넣어놓은 게 그냥 겉핥기식으로 한번 보라고 넣어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가 할 거예요 라고. 그 다음에 단체 급식의 특징 한번 볼게요. 단체 급식의 특징은 여기도 별표 2개만 할게요.
제가 아까 크게 두 가지 했었는데 특정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급식이 제공된다는 거 맨 첫 줄에 나오죠. 이게 가장 그 특징이에요. 그리고 외식업 대비 낮은 식단가예요. 요거 제가 처음에 수업 시작하면서 외식업하고 단체급식 비교하면서 한번 표 만들어 드렸거든요. 그거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누가 관리자로서 운영해요? 영양사가 관리자고요. 세 번째는 규모가 커요. 그쵸? 우리가 식품위생법에서도 50인 이상이잖아요. 뭐 10명, 1명 제공되진 않아요. 규모가 크고, 그다음에 짧은 시간에 다량의 식사를 공급해요. 집중배식이라고 그러죠. 단체급식은 일반 외식업과는 달리 식사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학교 가도 12시부터 1시까지 식사가 제공되잖아요. 산업체도 마찬가지로 식사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때 다다다다다다 집중적으로 배식이 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우리가 피크타임 배식이라고 그러고 집중 배식이라고 불러요. 이래서 단체급식이 일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예, 사람 구하는 것도 힘들고 그다음에 사람 우리가 매일력 스케줄 짜는 것도 힘들어지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변동 메뉴가 많아요. 그래서 어제 메뉴 다르고 오늘 메뉴 다르고요. 그 다음에 대량 식중독의 위험이 있어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같은 음식을 많은 사람이 먹기 때문에 그래요. 외식업 같은 경우는 만약에 누구는 김밥 먹고 누구는 설렁탕 먹었어. 그러면 사고가 나도 여기서 난 건가? 이 음식 먹고 난 건가? 그런데 저기서 만약에 우리가 똑같이 오늘 돈가스를 먹었어. 우리가 급식에서 돈가스를 먹었는데 거기서 만약에 사고가 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똑같은 처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량 식중독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식중독 관리, 우리가 위생관리가 굉장히 필요하고 그다음에 작업관리와 인력 운영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요. 물론 외식업 같은 경우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여기는 단체급식은 더 체계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과정에서. 그 다음에 메뉴가 똑같은 메뉴가 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체계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다음 중에서 단체급식이 특징이 아닌 것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아마도 저랑 지금 읽은 것만으로도 시험 볼 때까지 기억이 나실 거예요. 단체급식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단체급식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인데 단체급식이 문제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단체급식 먹고 너무 맛있어 막 단체급식 또 먹으러 갈 거야 두근거려 오늘 점심 먹을 생각하니까 안 이러잖아요. 그죠? 단체급식 문제점이 있어요. 사람들이 단체급식 맛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시면 문제점 한번 볼게요. 별표 하나만 할게요. 문제점은 우리가 네 가지로 나뉘어요. 영양면, 위생면, 비용면, 심리면. 영양면은 뭐냐면 영양면이라고 해서 단체급식이라고 해서 몇 칼로리 이상 제공 못한다 이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 명이 먹다 보니까 평균적인 영양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개개인에 맞는 영양소를 우리가 제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중평균을 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 영양량이 개인의 체격과 체질에 따라서 잘 맞춰지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나는 한 150kg예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서 짜주는 게 아니라 평균에 맞춰서 짜줘서 나는 이게 양이 모자라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량 조리 기술이 우리가 부족해요. 당연히 100명 이상만 돼도 라면 못 끓여줘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제공하지 못하는 게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다량급식을 하더라도 맛이 좀 저하되는 경우가 있어요. 면류 같은 경우가 특히 그런데 대량급식을 하다 보면 집에서 한 끼, 두 끼 하는 거하고는 맛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는 기호가 맞지 않아서 내가 이거 섭취를 안 해. 그러면은 영양사 너무너무 열심히 짰어. 여기다가 우리가 근대가 50g 들어가고 칼치는 70g 줘야 되는데 다 남겨. 그러면 영양사가 의도한 영양소가 제공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영양적인 문제점이에요. 그 다음에 위생면은 대규모 급식이기 때문에 이제 종업원과 위생교육, 그 다음에 위생시설 및 기기의 위생관리가 중요하고 대량 식중독 사고가 우려가 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용면인데 요거는 뭐라고 그래요? 단체급식은 비싸면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좀 반감을 느껴요. 그래서 작년까지 3,300원이었는데 한 끼 100원 올리기도 너무 힘들어요. 지금 물가는 펄쩍펄쩍 뛰는데 아직까지도 단체급식은 3,000원, 4,000원 이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이런 단체급식에 대한 인식 부족 때문에 대부분의 급식소가 예산 책정에 여유분을 두지 못해서 급식비 줄이기 위해서 인건비 줄이고 시설비 줄이고 그래서 피급식자 먹는 사람은 아예 그냥 한 끼 대충 때우자라는 의미로 식사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심리면 이건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영양사 되시잖아요. 그럼 레시피라는 걸 본인이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레시피를 보통 몇 가지를 가지고 있냐면 보통의 영양사들이 거의 한 2만 가지 정도 레시피를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집에서는 몇 가지 레시피가 있을 것 같아요. 집에서 엄마가 쓰는 레시피는 100가지가 안 된대요.
그만큼 영양사가 레시피를 많이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밥이 맛있대요. 예, 그거는 심리적인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집에서 먹는 김치찌개가 훨씬 맛있다? 집에서 사실 엄마가 급식보다 위생적으로 안 하고 위생 막 수도 없이 닦고 이러거든요. 엄마는 뭐 이렇게 휴리거져가지고 하는데도 이게 훨씬 위생적인 것 같아. 예, 그런 게 심리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문제가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단체 급식이 갖는 문제점이 아닌 것은 다음 중에서 단체 급식이 갖는 문제점은 물어볼 수도 있지만 제가 여러 가지로 나눴잖아요. 다음 중에서 단체 급식이 갖는 심리적인 문제점은 아니면 영양적인 문제점은 하고 딱 짚어서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개선 방안인데 이렇게 하면 그냥 두술 없냐 그냥 단체 급식이니까 참아라 네가 단체 급식에서 뭘 바라냐 한 끼 대충 때워라 라고 하는 것보다 요즘은 뭐라고 그랬어요? 서비스나 메뉴 같은 거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 방안이 조금 마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기호도 충족 및 잔식 해소를 위해서 지속적인 모임과 만족도 조사를 해요. 오늘 나간 식사 어땠습니까? 맛있습니까? 온도가 이 정도가 맞습니까? 만족도 조사하고 두 번째 급식 관리자의 자질 향상. 근데 급식 관리자의 자질 자체는 많이 향상됐어요. 여러분들도 가시면은 이제 영양사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메뉴책도 찾아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떤 마케팅이 이루어지는지도 보고 굉장히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런 거. 세 번째는 위생적인 급식 관리를 위해서 뭐 해썹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활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합리적인 경비 절감을 하게 되는 거죠. 계절식품을 산다거나 대량 구매를 한다거나 그렇죠. 여러분들 대량 구매를 하게 되면 저도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음식 같은 거 하다가 영양사 돼가지고 제일 처음에 놀랐던 게 너무 싼 거예요. 대량으로 몇 톤씩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쌀값도 마찬가지고 김치 같은 거 우리가 사게 되면은 저쪽에서 무슨 종갓집 김치 이런 거 하게 되면은 키로로 사도 뭐 5, 6천 원에 사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가서 급식에서 제가 처음 주문했는데 1,000원인 거예요. 와 진짜 이거 그리고 막 양파 같은 것도 밭대기로 들어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정말 싸거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합리적인 작업 관리. 이건 작업 분석을 통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저랑 작업 관리 시간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예전처럼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은 오늘 만약에 내가 조리사가 4명이고 조리원이 6명이에요. 그러면 이 중에서 오늘 그냥 설렁탕 만드세요. 이러면 이 사람들이 가서 뭐 그럼 나는 이거 까고 이렇게 안 하거든요. 영양사가 여기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이걸 하시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A, B는 누가 뭘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작업 관리거든요. 아니면은 예전처럼 그냥 오늘 설렁탕이에요. 뭐 하고 오늘 뭐 감자조림이에요. 이러면 감자 저기 들어오잖아요. 감자가 이제 검수됐어요. 그럼 우르르 몰려가지고 감자 까고 여기 우르르 가가지고 끓이고 이게 아니라 관리를 합리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6번째는 시설의 쾌적성 유지. 그리고 7번째는 이제 경영자의 이해. 위에 사장님이 이해를 하셔야죠, 일장. 그래가지고 뭐 IT도 마찬가지고 영양사가 중간에 이렇게 중간자의 역할이 해야 될 길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점점 개선 방안의 하나로 들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요번 시간에 한 거는 제가 단체급식의 개념하고 목적 했었어요. 단체급식의 개념은 반드시 두 가지. 특정인이 지속적으로 식사를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목적 부분에 있어서는 두 가지로 나눴었는데 하나는 공통의 목적이 있었고 하나는 고유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단체급식의 문제점은 우리가 영양면, 심리면 등등 해서 4가지로 나눠드렸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을 한다더라. 여기까지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단체급식의 발전부터 나갈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